하실 선생님은 수원의 새날 한의원인가요? 네. 새날 한의원의 현승은 선생님을 모셔서 동의보감 속에 담긴 우리 술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아니 수업 전에 이사셔야지 수업 보고 나서 그런 말하고 어떻게 돼? 아유 어렵네. 자 공부 하고 이거 가지고 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승은이라고 합니다. 한의사고요. 여기 전주에서 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술 배웠던 그 인연으로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20년이 된 일이네요. 20년 전에 좀 파릇파릇할 때 남원에서 공중보건의를 했었습니다. 2004년 학교 졸업하고부터 그때 그 전주에 왔다가 술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 관심 있게 하면서 이제 주말마다 이용해서 이제 술 강좌를 듣고 배워서 전문가 과정까지는 마무리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서울에서 방욱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한 3년 동안 이제 심화반, 전문가반 하는 과정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시기에 저도 이렇게 배우고 수료했고요. 그 이후에 술 박물관에서 진행했던 술 축제, 경연 대회 같은 것들도 참여해보고 그랬던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의사인데요. 한의사로서 먹을거리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학생 때부터 이제 한의학, 동의보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다양한 술들이 나와요. 근데 이 술들은 도대체 어떤 술이었을까? 예전 사람들은 어떤 술을 먹고 어떻게 건강을 챙겼을까? 이런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저는 그게 술을 잘 마시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기가 좀 쉽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좋은 술을 마시고 밤새 이야기하면서 나를 태웠다 이런 얘기들을 보고 도대체로 어떤 술을 먹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20년 전에 배웠던 그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업이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그런 의서에 관심이 있어서 의서에 나왔던 이제 술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걸로 이제 학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는데 관련해서 좀 참고해 볼 만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윤상득이라고 하시는 한의사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동의보감에 대한 술 문헌에 대한 이제 고찰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같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에 방욱담 선생님 계시는 그 전통주 연구소를 직접 다니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통주 연구소에서도 그 동의보감에 나와 있던 약용주들을 재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옛날 일이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잊고 살았고요. 사실 이제 전통주를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이제 전통주 안 빚은 지가 꽤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제 서울 가까운 과천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하고는 사실 맥주를 만들어 먹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생각나는 이제 전통주의 매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 술을 좀 이해하면 이제 여러 가지 술들을 다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음용으로 마시는 술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약용으로 쓰이는 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의학에서는 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좀 다루겠습니다.
분량은 좀 뭐 많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하진 않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남겨드릴 테니까 같이 나눠서 보시고 그리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많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의료사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출자한 그런 자금으로 자본으로 의료기관이나 또 요새 돌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거기서 지금 10수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역의 주치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치라고 하면 이 사람의 삶의 과정이나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잘 지도할 때 술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조합에서 운영하는 어떤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술 빚기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경험이 또 있습니다. 전주에도 술이 아니라 전주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잘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자, 오늘 술에 대한 약효, 또 동의보감에 담긴 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한약과 술은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지, 술 마시고 깨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주라는 말을 하죠. 약주. 약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 약이 든 술을 약주라고 하겠죠. 약을 우려낸 술이라든지 약으로 빚은 술. 근데 그냥 술 자체를 약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 하시죠. 네. 아버님 약주 한잔 하시죠. 라고 하면서 그냥 소주나 그냥 막걸리 갖다 내면서 약주 하시자 이런 말 하잖아요. 술의 높임말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술을 높이는 말인데 약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술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전통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술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만 먹으면 네, 조금 먹으면 적절하게 잘 먹으면 건강하죠.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할 거예요. 술 자체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약으로 이렇게 쓰였다라는 뭐 문헌들도 있죠. 뭐냐면 뭐 향원주라는 거 혹시 뭐 빚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향원주는 인현나무의 사가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죠. 인현나무가 폐위되고 나서 거기 이제 양원소에서 빚던 술이 내려져 왔던 술인데 그거 먹고 좀 이제 정신 차리시고 입맛을 북돋았다 뭐 이런 설이 있죠. 김천의 과화주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임진왜란때 활약했던 김창일 장군은 어릴 때 비실비실하였으나 술을 저런 걸 먹고 이제 용맹해지고 튼튼해졌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고 이화주라고 경북지방에 이화주 혹시 담아본 적 있으세요? 예. 이화주에 보면 되게 이게 뭐랄까 뽀얀 이렇게 죽 같은 느낌의 그거 애들도 먹었다고 하죠. 그게 이제 그게 질병 예방의 그런 차원으로도 좀 먹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요 근처에 완주 무악산에 가면 그 있잖아요. 수왕사 여기 이제 송화 백일주, 송화 우억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절에서 술을 빚네요. 진묵대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술인데 그렇죠. 산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습하는 습기, 산 기운들 때문에 몸을 많이 상하기 쉽습니다. 한기가 많이 들고 습기에 몸이 약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저런 술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그 약이 될 수 있었겠죠. 수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다 적을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네. 예. 자, 약으로서의 술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본초 강목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술은 쌀술, 미주를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 쓴맛, 단맛, 매운맛이 있다. 그리고 대열하다. 특별히 열이 많다. 그죠? 유독하다. 독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 번역한 걸 보면 이 약 기운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 나쁜 기운을 제거해 준다. 혈맥을 통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습기를 날려버리고 기분으로 우울감을 날려버리고 화를 내게도 도와주고
말을 크게 하고 뜻을 펼치도록 도와준다. 예. 그리고 또 비위의 기능을 길러주기도, 간을 북돋게 하기도 하고, 풍을 제거하고 기운을 낮춘다. 간을 좋게 한다, 술이. 이건 상식 바뀔 수 있지만, 적당한 음주는 사실 간 기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예. 해독 능력을 아주 적은 양으로 자꾸자꾸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근육이 막 뭉치고 막 피곤할 때 막 딱딱해지잖아요. 그럴 때 저녁에 필요할 때 술 한 잔을 살짝 하면 몸이 푹 늘어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훌륭한 이제 기능인 거죠. 하지만 열이 많고 독이 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술은 통혈맥을 하는데 백약에 가장 우선한다. 따뜻하게 복용해서 약간 취한 듯 하면 그게 아주 묘수이다. 치료의 묘미가 있다 여기에.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하게 하는 약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그거 이제 술에 비유하는 가장 좀 약재 중에 부자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 들어보셨나요? 부자? 예. 부자가 어떤 약입니까? 그거는 저거 약간 아니에요? 독 있는 약이에요. 어디다 쓰냐면 이것도 열이 많은 약이어서 왜 오늘 한기가 들면서 이게 마비되는 그런 질환에 그걸 뚫어주기 위해서 쓰이는 게 부자예요. 근데 이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중독되는 아코니틴 성분에 중독되는 독약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자처럼 뚫고 가는 힘이 강하고 열이 많다. 그게 술의 효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써요. 술은 얼지 않는다. 술은 잘 얼지 않죠. 아예 얼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온도가 아주 높지 않고선 낮지 않고선 얼지 않잖아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한 3명의 사람들이 새벽에 안개 맞으면서 지나갔는데 술 맞은 사람만 살아남았다. 술은 경락을 돌고 멈추지 않는 게 부자와 같다. 매운맛이 흩어지게 하고 쓴 것은 내리게 하고 단 것은 늘어지게 한다. 약을 쓸 때 이 술을 같이 쓰면 몸 바깥으로 통하게 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간다. 술 마시면 얼굴에 열이 많이 오르잖아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가벼운 술은 소변을 많이 보게 도와주고 한다. 술은 오곡의 진액이고 쌀과 누룩의 정수이다. 이롭게도 하지만 상하게도 한다. 네. 자, 우리가 음식의 액기스, 정수를 뽑아낸다고 할 때 이런 방법일 거다라는 거예요. 한약도 사실은 이 약재의 어떤 액기스만을 추출해내는 방법이죠. 물을 끓이면서 얘가 갖고 있는 뭐 찌꺼기 성분들은 다 빼고 유효 성분을 추출해내는 게 목표잖아요. 이 술이라는 것은 이 곡식의 그 액기스를 담아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이 발효가 되면 당분이 나오죠. 당분이 이 위장을 돕고 활력을 높여주고 거기서 추출된 술과 함께 알코올로 추출된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이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찬바람 물리치고 하는데 사기를 없애는 거에서 술보다 좋은 게 없다. 근데 지나치게 마시지 말자 뭐 이런 거죠. 올라가기 좋다. 그리고 기가 올라가면 담이 상초에 몰리고 오줌이 올라가지 않는다. 술에 많이 먹은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열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몸의 진액들이 좀 말라서 담으로 들러붙어 있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질병으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직 쌀술을 약으로 쓴다. 찹쌀과 맑은 물과 흰 밀가루, 누룩을 넣어서 만든 술이 좋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기장, 찰기장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드는 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술로 이렇게 언급되고 그러는데, 근데 술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긴 해요. 예를 들면 몽골에 가면 마유를 가지고 만드는 술도 있고, 그걸 증류한 무슨 보드카 같은 술도 있어요. 또 뭐 저기 멕시코 같은 데 가면 용성강을 가지고 만드는 술이 있잖아요. 데킬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저기 남쪽 뭐 저기 어디에요? 저기
그 원주민들 많이 사는 동남아 지방, 뭐 남미 이런 숲속에 가면은 그 뿌리 식물들, 고구마 뭐 이런 류 있잖아요. 타피오카 이런 걸 가지고도 술을 만들긴 해요. 전분지를 가지고. 근데 우리 몸에는 쌀을 쓴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술도 있긴 한데 왜 하필이면 쌀일까? 쌀을 계속 먹어왔는데. 네, 저도 그거 같아요. 다른 설명은 별로 없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런 곡물 중에서도 쌀 종류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외국에서는 뭐가 많습니까? 보리가 있죠, 보리. 네. 보리를 가지고도 술을 만들죠. 맥주. 예. 맥주 중에는 밀가루가 들어가는, 뭐 밀이 들어가는 밀맥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다른 곡물들도 사용하긴 합니다만 한국 사람들, 이 동양권에서는 쌀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쌀은 우리 몸에서도 그걸 대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 잘 적응돼 있겠죠. 저 이제 한의사로서 이제 다양한 이제 식이 습관들을 연구하고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해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쌀을 밥 많이 먹는 족족 살도 많이 찌고 뱃살도 늘어나고 이 사람은 오히려 고기를 먹는 게 좋은 체질들도 있다. 고기 육식 위주의 섭생이 맞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고기는 일절 안 맞고 채식 위주로 하는 게 맞는다라고 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이 쌀은 그나마 다른 것보다 치우침이 없고 좀 무난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을 특히 한국 사람의 한정에서 보면 쌀을 먹어오면서 대사된 바가 많기 때문에 좀 어울리는 편이다. 크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 봅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담음이 생기고요. 열이 오르고 피위에 열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많이 먹으면 심장을 침범해서 창자가 뚫리고 옆구리가 상하고 정신이 오락가락, 눈도 잘 안 보이고 생명을 잃게 되고 조해지고 마른다. 폐가 조해지면 이제 열이 많이 받게 되죠. 토하거나 땀이 나거나 또 심해지면 소갈은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당뇨입니다. 당뇨, 황달, 마르는 상황, 내치, 그러니까 치질, 고참, 배가 빵빵해지는 거, 실명, 기침 나오는 효천, 노수, 전간 여러 가지, 전간은 이제 간질병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알기 어려운 병들이 많이 생긴다. 힘줄이 약해지고 정신이 상해서 수명이 짧아진다. 술을 많이 먹은 알코올 중독자 환자들을 좀 봤을 때 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근육이 되게 말랑말랑해요. 이 근육이 힘이 없어. 이 칼슘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거든요. 알코올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제 중요한 미네랄들이 많이 소모돼요. 그러면 근육을 수축시키는 힘들이 약해지고 헬레레레 이렇게 막 풀어져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실제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뼈도 약해지고 위가 약해지고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당연히 위에 염증도 많이 생길 것이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많은 질환들이 이 우리 몸에 열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질적으로는 열이 많이 오르는 체질, 소양인들, 태양인 체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술을 즐겨하면 이제 정말 잘 낫지 않는 병들이 많이 생기죠.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의보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동의보감은 이제 광해군 때 1600년도 정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조선 전기의 의학적 성과들이 집대성된 책이고 되게 특이한 점은 동의보감은 이제 허준이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허준의 개인 의견이 막 쓰여진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안 쓴 것처럼 여기저기 문헌을 그냥 베껴서 온 막 인용문의 집합체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떤 의학 조문이 있잖아요. 뭐 아까 뭐 혈맥을 통하는 데는 술보다 좋은 약은 없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걸 허준이 쓴 게 아니라 그 구절을 다른 의학의 구절에서 따온 거예요.
뭐 신농본초경, 뭐 명대에 있었던 명의별로 뭐 이런 거 다 가져와서 한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써도 자신의 생각을 담는 거잖아요. 편집을 했을 뿐이지,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의학책이야 라는 걸 공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향약, 우리나라의 토종에서 나오는 신토부리 약들 이런 걸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만 약간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약 처방을 가지고 약간씩 그 용량을 조절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약재들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 한식에 완성된 큰 집적된 산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인용된 저서도 주로 명대 이전의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겠어요? 술이라고 하면 소주가 아니다 이거죠. 소주는 원나라 때 많이 이제 들어왔고 공급된 거잖아요. 중국 한족들이 많이 먹던 술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뭐 중국에 청나라를 거치면서 증류주, 백주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주된 거라고 보이지만 중국에서도 이제 아래쪽 지방에서는 황주 같은 발효주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상해 같은 데는 황주 같은 거 많이 팝니다. 몇십 년 된 황주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하여튼 소주가 들어와서 보급되기 전에 술들이 쓰였을 것이다. 주로 청주, 탁주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소주가 쓰일 때는 소주라는 표현을 실제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별개로 보는 거죠. 그 동의보감에서 어느 쪽에 많이 나오냐면 특히 잡방문과 곡부 이쪽에 집중해서 나오는데 대부분 치료나 예방과 연결되지만 그냥 맛이 좋아서 올라간 술도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의학책이긴 합니다만 약간 대중서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동의보감은 언해본이라고 해서 우리 한글로 돼 있는 설명글도 좀씩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도 좀 볼 수 있게 좀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여러 분야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꼭지마다 술에 사용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 논문 윤찬득 선생님이 논문을 통해서 한번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잡방문은 여러 가지 병 치료보다는 연년익수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오랫동안 수명을 건강하게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나 마시기 좋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복부 쪽에서는 복부문에서는 치료적인 목적을 하는 처방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잡방문에서나 이제 신용문 같은 데서는 양조하는 방법이 조금 기술돼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제 짧게 설명되어 있거나 또 양주 외국에서 수입된 술들에 대해서도 뭐 간략한 말들이 쓰여 있어요. 뭐 그냥 이제 그런 약간 실용적인 책인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 나오는 술은 아까 청주 위주라고 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양조를 만듭니다. 하나는 침자가 들어가는 담그는 거, 침출주. 또 하나는 빚을 양자를 사용하는 거. 침출주는 이미 만들어진 술에 담그는 걸 의미하겠죠. 양은 뭐겠어요? 쌀과 함께 같이 발효하는 거. 여러분들은 신선주 해보셨습니까? 신선주는 몇 가지 약재들이 좀 들어가요. 뭐 당귀, 청문동, 맹문동 뭐 등등. 그런 약재들과 함께 쌀이 같이 들어가서 발효가 되죠. 송순주 해보셨어요? 송순도 이제 그 쌀 찔 때 같이 그 송순을 같이 찌거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쌀 버무릴 때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쵸. 배터리가 안 나와요? 침출주가 그러니까 그 약재랑 같이 담그는
아니요, 이게 완성된 청주에다가 담그는 거. 소주에다 담그는 거. 그런 것처럼. 예, 담금주. 예. 담금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양법, 그러니까 빚는 방법이 들어간 경우는 뭐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창포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영문에 나오는 창포 뿌리를 쥐어 짜서 만든 즙, 그 5말과 찹쌀을 쪄서 익힌 것, 누룩 섞어서 술 빚는 방법대로, 예의 술 빚는 방법대로 빚는다. 그래서 청주 떠서 먹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게 전통주 만드는 법과 비슷해요. 물 그죠? 대신에 물 대신 즙을 사용하거나 그런 거죠. 근데 이 샴푸가 그냥 우리가 아는 머리 감는 샴푸가 아니고 석창포라는 약재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맑은 냇가가 흐르는 곳에 그 돌뿌리 같은 데에 있는 약재예요. 이 뿌리 부분을 쓰거든요. 선생님 그걸로 머리 감아요. 그걸로도 감습니까? 그걸로 해요. 아니 원래 이렇게 왜 크게 꽃창포들 가지고도 하잖아요. 꽃창포는 원래 우리 토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예. 석창포가 우리 토종. 원래 석창포를 가지고 쓰는데 그게 되게 양이 적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5끈을 즙을 냅니까? 아마 그거 할 때 물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짜거나 진이기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저 창포주를 담고 싶은데 없잖아요. 생 창포를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린 석창포를 잘 끓인 물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 석창포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좋은 약이에요. 머리를 맑게 해주는. 예를 들면 여러분 총명탕이라는 약 아시나요? 머리를 말짱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정신력 집중하는 수험생약 뭐 이러잖아요. 거기 원지 석창포 이런 게 들어가요. 이게 머리를 맑게 해주는, 먹으면 화한 맛이 좀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로 빚는 방법이다.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예. 침출주는 예를 들면 우술주. 우술 뭔지 아시나요? 네. 생우룹이라고 하는 풀인데 그 풀에 이게 마디가 있는데 마디가 약간 이렇게 굵어요, 그죠? 네. 예, 우리나라 우술도 있지만 저기 중국의 회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무릎에 쓰이는 약이구나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말로 쇠무릎팍 그런 거로 얘기하죠. 그런 술을 담그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술에 담궈서 먹는다. 이건 뭐예요? 이게 침출. 예, 침출하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그 지약주법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담그는 법. 침이라고 하면 지약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봐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청주였을 건데 청주에 봄에는 한 5일, 여름엔 3일, 겨울에는 한 10일 정도 우려낸 다음에 꺼낸대요. 그럼 이게 얼마나 우러날까요? 심지어 찌꺼기는 다시 말렸다 또 쓰래요. 그럼 많이 우러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침출주의 개념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약성이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청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주, 담근주 35도, 40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우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봐요. 침출주의 또 다른 예로 이제 구기자주 같은 게 있는데 몸을 보여주는데 구기자 5대를 청주 2대에 가루 내서 담궈두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빼. 그럼 우러나는 게 있겠죠. 그거를 마신다. 이런 식으로 침하는 효과가 하는 걸로도 효과가 있다. 가루를 냈으니까 말린 구기자를 썼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생 구기자를 쓰는 이제 구기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양법을 할 때 재료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 물의 양에 대해서 좀 설명이 안 돼 있는 편입니다. 아주 상세한 레시피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아까 약재를 1근, 쌀 1말, 누룩 1대 이렇게 하면 물은 잘 써 있지는 않지만 한두 대가 되지 않을까? 그 약재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즙을 내는 경우에는 생약재 생약재 즙을 한 말 단위로
쌀, 말, 누룩으로 이렇게 1대1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쌀과 같이 쪄서 하는 경우에는 물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양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술 만들 때 물 양을 조절하잖아요. 그죠? 막걸리를 만드는데, 구이주를 만드는데, 물이 한 대가 쓰일 수도 있고, 석 대가 쓰일 수도 있고, 한 뭐 6대 쓰면 좀 싱겁고,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 조절을 좀 잘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약재가 들어간 술을 빚어보면 알지만, 이것 때문에 잘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룩량이 많아져요. 네. 그러면 좀 누룩향이 많이 나는 좀 맛없는 술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 발효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용으로 마시는 술로 보면 송순주라든지 아까 신선주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 때 레시피 요새 사람들이 만드는 개량된 정도를 보면 되게 조금 들어가요. 뭐 이렇게 한독을 하는데 한 뭐 100g, 150g 정도 향만 조금 입히는 정도. 침추라는 것 말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할 때 송순 같은 게 뭐 많이 들어갔다 하면 엄청 써져요 술이. 이거 못 먹겠다 이런 느낌. 이게 술로서의 향미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들이 나요. 마치 그냥 그 약으로 먹는 것 같은, 쓴 약을 먹는 것 같은. 그 우리 침출주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많이 막 약재를 때려놓고 독한 술을 붓고 하니까 그 약성이 되게 강해져가지고 맛으로 먹는다기보다 그냥 하는 맛으로 먹는 그런 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풍미면에서 떨어진다.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예. 아시겠죠? 이 재료 비율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사실 침출주가 많이 발달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소주가 많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단방, 뭐 더덕죽, 인삼죽 뭐 이러다가 이제 십전대보탕주 뭐 이런 십전대보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성행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침출주는 약재를 잘 보관하는 방법, 상하지 않게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요새는 이제 단방이 강한, 약성이 강한 약재를 높은 도수에, 그것도 아까 우리 침출주에 보면 지약주법이나 뭐 며칠 단위, 일주일 내외로만 했는데 여기 뭐 몇 달씩 담궈놓고 뭐 몇 년 담궈놨어 뭐 이러잖아요. 저게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너무 독하지 않을까? 예.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 한약 이제 몸에 좋다고 만들어진 약주의 처방들은 다 저렇게 양기를 북돋는 것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양기가 많으니까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진액들을 채워주는 약재를 많이 넣는 게 아까 연년익수하는 오래 살게 하는 처방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또 도수가 높지 않은 형태로, 그리고 쌀술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지, 저러고 많이 먹는다고 좋을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양기가 부족한 사회도 아니고 고기도 다 잘 먹고 살고 막, 근데 열기만 더 북돋게 된다는 거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예. 이런 거 별로 안 보랍니다. 과거 침출준 10일 이내에 청주로 여러 약재를 도합한 처방으로서 했던 거지, 특히 보음제제, 음액, 진액들을 채워주는 약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음양의 조화를 맞춘 술들이다. 그래서 주로 재료가 숙지황이나 생지황, 맹문동, 천문동, 하소 이런 계통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기자 이런 거. 요게 이제 생지황입니다. 요 뿌리. 뭐 상부는 요만한데 뿌리가 엄청 많이 달려요. 생지황을 술로 구증구폭합니다. 그게 숙지황이에요. 숙지황. 숙의 숙자는 이제 쪘다, 삶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때 이제 막걸리, 술이 쓰입니다. 이 생지황은 혈, 피에 열기를 낮춰주는, 진액을 채워주는 좋은 약이에요. 하지만 성질이 좀 차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이 혈을 보호하고 보혈지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생지황만으로 먹기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게 이 숙지황입니다. 숙지황은 이렇게 술로 쪄내고 햇볕에 바짝 말리고 이걸 9번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찬 기운들이 없어지고 우리 몸의 혈을 보강하는 제재로 쓰이게 변합니다. 성질이 변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 이제 술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런 거 보시죠. 화단에 많이 자라는 맹문동. 근데 이제 약재로 쓰이는 맹문동은 좀 다르지만 그 뿌리 이렇게 보면 요렇게 아라리 손톱 마디만한 것들이 막 땅콩처럼 막 달려 있어요. 저게 이제 저 알갱이 하나하나가 보호하는 진액들이 됩니다. 맹문동은 우리 심장이나 폐에 진액을 채워주는 기관지, 구강, 잇몸 이런 데다 이제 진액을 채워주는 좋은 약재거든요. 그리고 천문동은 이 해안가나 이런 곳에 많이 이렇게 자라는데 요도 캐보면 커요. 큰 뿌리, 손가락만한 뿌리들이 주렁주렁 자랍니다. 저게 보호음에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거기에다가 몇 가지 약들을 좀 보좌하죠. 인삼이 양기를 좀 돌리는 역할, 복령이 몸에 수분을 돌려주는 역할, 우술은 이제 무릎이나 허리로 보내는 역할, 당귀는 피를 돌리는 역할, 구기자는 간이나 신장을 보강하는 역할, 하수오도 좀 그렇습니다. 하수오 아시나요? 백하수오라 적하수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에서 자라는 야생하는 것들이에요. 하수오라는 말이 오자가 까마귀 오자 겁다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너는 왜 머리가 검니?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지. 누군가가 이게 약인지 모르고 막 먹었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검해졌어. 너는 뭘 먹었길래 머리가 검해졌니? 그래서 하수오라고 불리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오수주 머리를 검게 해주는 약 여기 하수오 들어갑니다. 네. 자 아까 그 약으로 쓰이는 술이 잡방문이나 공부에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또 이제 신형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동의보험의 첫 구절은 이제 신형으로 시작해요. 신체 몸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동의보감하는 역시 특징인데 양생이라는 걸 강조해요.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리고 아픈 걸 치료하고 이런 것만의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 생활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거든요. 그 중에 좀 길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과 술 이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술입니다. 그 패턴은 챕터는 이제 아픈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양생.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병 아직 걸리지 않은 병을 치료하고 불치, 이병 이미 걸린 병은 치료하지 않는다. 치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예방을 잘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정신이 담겨있는 신형문인데 거기에 이런 술들이 나옵니다. 고본주, 구기주, 오수주, 창포주, 국화주, 천문동주, 지황주, 백조화주, 오갑지, 상심주주 이런 것들인데 처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본, 근본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뜻이죠. 허루병, 몸이 허한데 과로하는 때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오래 살고 하고 머리털을 검게 한대요. 얼굴빛을 좋게 한다. 그때 뭐가 들어가요? 생지황, 숙지황, 천문동, 맹문동, 복령, 인상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술에 부어 두었다가 3일 담그어 두었다가 어때요? 끓여서 마신다. 그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먹는 그 술을 음용하고는 좀 다르네요. 약재를 술로 끓여서 먹는 그런 방법이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오수주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검게 하는 술이다. 주치는 고본주하고 같았는데 황미 이게 이제 찰기장살을 말하거든요. 찰기장살과 맹문동, 생지황, 하수오, 천문동, 숙지황, 구기자, 우술, 당귀, 인상 좀 비슷하죠 구성이. 예. 아까 얘기했지만 맹문동이나 생지황, 하수오 이런 것들이 아래쪽 신장 또 간 이런 쪽을 좀 보강해주는 역할, 진액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인삼은 들어가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예. 향을 내는 정도, 기운을 돌리는 정도. 이건 어떻게 해요? 쌀 밥에 섞어서 술 빚는 것처럼
만들어서 청주를 만들어서 조금씩 떠 마시는 거예요. 예. 술 빚어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런 방법으로 한 것도 있고, 아까 거는 침출하는 방식, 침출해서 끓이는 방식, 이거는 같이 양조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까 석창포 그 얘기 있었죠? 술 빚는 방법대로 해서 숙성시키고, 윗물을 오래 마신다, 이게 뭐겠어요? 청주를 마시라는 거겠죠? 그럼 머리가 신명이 통하고 오래 산대요. 네. 아까 근데 왜 이 찰기장쌀 이게 많이 쓰였느냐? 찰기장쌀의 성질은 약간 차다, 미한하다, 평하고도 하는데 달고 독이 없다. 대장을 순조롭게 하고 옷이 올라 헌 것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게 해독의 효과가 있고 열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계통으로 술을 하면 술에 치우치는 느낌들을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요즘 너무 많은데 나중에 보세요. 국화주, 그 다음에 천문동주, 지황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백초화주, 이거는 우리도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에서 온갖 종류의 풀꽃을 음지에 말려서 찧어서 술에 싸서 먹는다. 꽃을 달인 물로 술을 만들어도 좋다. 그러니까 물이 끓인 물, 아까 약재를 끓인 물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오가피 성능이 하체, 근육 이런 쪽으로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강근골한다. 근육과 뼈를 강화하게 한다. 그래서 뿌리 줄기를 달인 그 물을 가지고 술을 빚어서 만드는 겁니다. 네. 오가피 주를 마시고 수명이 늘어서 안 죽는 사람은 안 죽을 수가 있나요? 멍이 너무 심하네요. 상심주는 뭐냐면 상심주, 그 오디, 뽕나무, 예. 그걸 잘 하면은요 머리를 검게 돼서 늙지 않는 그런 술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침출은 왜 이렇게 할까요? 침출을 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가 한약은 대체로 물로 끓이잖아요. 근데 물에 용해되는 성분과 알코올에 녹아서 용해될 수 있는 성분이 다른 거죠. 뭐 걸레질해서 막 안 되는데 유기용제 한두 방울 떠리고 막 풀으면 잘 벗겨지듯이 녹아나는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특히 술로 이렇게 침출을 하면 유효 성분이 더 나오는 것 중에는 이 혈맥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로 침출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얘기지만 동의보감에서 언급되는 술에는 이런 게 이렇게 만드는 술도 있지만 어떤 약은 술로 법제를 하라. 술을 넣고 찌거나 볶거나 뭐 이런 것들, 담궈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약을 끓여라 라든지 먹을 때 술과 같이 먹어라. 혹은 술로 쓴 풀 그걸로 환을 만들어라 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술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아까 잡과문과 곡분에 나오는 술들도 잠깐 소개를 할게요. 구기자주, 이것도 아까 구기자를 담궜다가 꺼내서 하는 거죠. 지황주는 어떻게 해요? 누룩과 함께 버무려서 만드는 양법을 통해서 만드는데 지황의 효과, 피부를 좋게 하고 늙지 않게. 천문동도 마찬가지로 누룩과 함께 그 즙과 누룩과 찹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것도 있습니다. 무술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술주는 개고기를 사용하는 술입니다. 동물성 약재들이 종종 쓰여요. 녹두주라고 있습니다. 녹두주, 사슴 머리 그런 것도 막 쓰이고 그래요. 무술주는 개가 양기가 많다고 하죠. 그 양기를 북돋아서 몸을 튼튼하게 하자는 의미가 있고, 또 무술주의 주치 중에는 그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 먹고 임신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 술들이 대체로는 이제 기운만 있잖아요. 단백질 영양 성분은 좀 부족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걸 좀 침출해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이거 제가 무술년에 한번 빚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내용이 숙회하고 이제 예. 찹쌀하고 해서
알코올이 생겨서 그러면 개가 썩지 않나요? 알코올 때문에?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 고기가 상하지 않죠. 예. 알코올 발효가 보통 20도 이하 안 네. 돼도 되는데 땅 속에 한 1년간 묻어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다가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술로 만드는 것 중에 뭐 동의보험에도 나오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식혜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그 술찌개미에다가 생선 같은 것들을 박아 놓는 거죠. 얘가 상하죠. 아니, 상한다기보다 그러지 삭죠. 그 홍어가 삭히다라고 하듯이 그게 이 일종의 저장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지금도 동남아 같은 지역에 가보면 그런 고기, 돼지 같은 걸 잡았는데 그걸 수년간 그냥 상온에서 그냥 발효시켜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껍데기에 있는 뭐 그런 곰팡이들은 떼어내고 내부 속에 있는 걸 먹죠. 이게 오랫동안 발효시키는 고기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일식의 그 스시 있잖아요. 회를 떠가지고 밥이랑 초밥이랑 하는 이것의 연원도 사실은 식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 이렇게 누르고 만들어진 것에다가 얘 이제 생선을 박아 놓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홍어처럼 사근이 향이 나죠. 이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꾸리꾸리하고 싫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 이것에 이제 환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이런 문화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럽에도 있어요. 유럽에도 막 청어 같은 거 이거 엄청 삭혀요. 그러면 이게 통조림으로 나오는데 거의 똥냄새 가까운 맛이 나는데 그거 애들도 막 먹고 그래요. 스웨덴 애들 막 먹고 막 그래. 네덜란드 애들 막 먹어요. 그런 맛이 주는 뭔가 인간에게는 그 맛이 있나 봐요. 좀 그래서 무술주도 아마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제안하신 분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신성 고분주도 그런 거죠. 아까 그 고분주 있었는데요. 그 재료를 이제 예전에 조합에서 조합원 모임을 하다가 한번 뭐 청주 가지고 저걸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먹어봤지. 근데 어떤 어머니가 여기서 살 수 있냐고 다시 또 오시더라고요. 고분주를. 아니, 아까 그 레시피로 네. 청겼다 고분주를 담아놨다가, 담궜다가 며칠 뒤에 끓여서. 그러니까 양 냄새가 막 너무나지. 약이죠.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술이 아니죠. 예. 약을 그냥 약인데 탕으로 한 게 아니라 술로 끓여낸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머님이 몇 차례 드셨나 봐요. 그 드셨는데 머리가 검어지더라. 왜? 실제로. 나 해야겠는데. 그 얘기도 하시고 입맛이 떨어졌는데 좋아지더라. 좀 눈이 밝아진 것 같다. 그러면서 오셨어요. 그 6개를 가르쳐드리고 다시 먹어라. 아니, 실제로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고 저도 보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걸 꾸준히 이렇게 끓여서 만들어 먹고 이러기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좋은 약이에요. 이 신성 고분주도 약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포도를 가지고 했던 포도주, 밀주 이런 거 있습니다. 계명주, 이거 뭐 그냥 술, 백화, 춘자 들어가는 술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고급 술들 말하잖아요. 뭐 만드는 거 보면 그냥 우리 술 만든 거 비슷합니다. 뭐 자주 끓인 술, 뭐 홍주 있죠. 진도 홍주, 홍소주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뭐죠? 자초, 빨간 물을 들이는 게 이제 자초라고 하는 풀이죠. 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곡부에도 다양한 술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아까 곡부는 주로 치유 목적의 술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뭐 조화주는 위를 튼튼하게 해준다. 두림주는 이게 뭐 볶은 까만 콩을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술에 딱 넣어버리는 그런 술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경련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요. 총신은 이게 파뿌리입니다. 파뿌리 하얀 부분 그런 것들로 땀내게 하는 거예요. 이거랑 술이랑 파랑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담겨둔 술을 가지고 파술. 끓여서 먹으라. 뭐 그런 거. 포도주, 상심주, 구기주,
지황주, 무술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엽주, 송절주, 창포주, 녹두주 이게 아까 사슴 머리를 가지고 삶아서 만드는 거. 고화주라고 해서 새끼양을 삶은 물을 가지고 술을 빚는 거. 이런 게 다 양기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주, 무해주, 병자주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황련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요. 쓴 약이고요. 열을 내려주는 우리 몸에 피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약인데 이걸 술로 담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술독을 풀어주는 데 쓰인다 라고 볼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뭐 섬라주 뭐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 온 술들에 대한 뭐 설명들도 좀 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이거 여러분 술찌개미 가지고 뭐 하시나요? 남으면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술찌개미 가지고 뭐 했으면 좋을까요? 뭐 모주 끓여 먹죠. 모주도 뭐 막걸리로 끓는 것보다는 맛이 좀 덜해요. 그러기도 하고 찌꺼기가 다 없으니까. 열무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재워주고 옛날에. 아, 예,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잘. 네. 술찌개미를 가지고요 피부에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 청주탕 이런 거 하잖아요. 팩도 해도 좋고 팩에 이렇게 해주면 얼굴 되게 뽀얘지고요. 그리고 이 미백 효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목욕하는 물에 풀어주면 또 좋기도 하고요. 뽀얀 그 청주탕 같은 효과가 있고 이거를 아픈 데 있잖아요. 멍든 곳에 덮어주기도 하고 동상이 걸린 부위 거기다 담가서 씻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은 어혈을 풀어주는데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리 삐끗했어. 그거를 턱 붙여줘. 그러면 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술이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물건을 저장할 때 썩지 않게 할 수 있다. 예. 연하게 해준다. 뭐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숙지황, 생지황이 이 구중복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주초한다, 술로 볶는다, 술로 찐다, 술에 담근다, 술로 씻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약성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목표로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운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뭐랄까요 피부에 그 옹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뭐라고 하죠? 버지면 이제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종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왜 잘 먹고 튼튼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뭐 열성으로 잘 골봐서 터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기력이 약한 사람들이 감염돼서 이렇게 생긴 이런 건 잘 낫지 않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보약을 먹여요. 보약을 먹여서 얘를 빨리 고름을 잡히게 해서 빠져나가게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십전대보탕 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료들을 술로 볶거나 찌거나 이렇게 해서 약을 끓여요. 그럼 이게 피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술 많이 먹어서 코가 뻘건 사람들 있잖아요. 주사비가 오는 사람들한테 뭐 방풍통성상 같은 약을 쓰는데 거기에는 약도 술로 막 법제를 해요. 술로 찌거나 볶거나 그럼 얘네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코로 작용하라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할 때도 술을 씁니다. 그리고 이 약성이 너무 강한 것들을 부작용을 제거하고 중화하는 역할도 하고요. 주수상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혈이 생겼다고 보잖아요. 멍도 들고 되게 아파.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침만 놔가지고 그게 잘 안 풀리고 그냥 일반적인 약만 먹어서 별로 잘 안 가요.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술을 쓴다. 그러면은 술과 물과 같이 넣고 끓이면 우려나는 유효 성분들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물론 잘 끓여서 알코올을 날려야죠. 먹으면 막 취하니까 안 되겠고 적당히 많이 날려서 먹으면 유효 성분이 남아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당귀수산 같은 약재들이 그렇고 과로 회복의 백주탕이라고 하는 이 백주가 술인데요. 술을 잘 쓰면 이제 심박을 높일 수 있으니까 협심증 같은 데 쓰이는 약재로 쓰입니다.
과실 씨앗류, 동물성 약재, 또 광물성 약재를 쓸 때도 이 술로 법제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약효 상부로, 피부로, 또 독성을 감소하고 살균 효과, 혈부는 자궁 질환이라든지 그런 계통을 쓸 때에도 그런 약을 먹을 때 술과 함께 먹어라. 이런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과 쓰이면 약이 신장으로 보내는 역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상시에 우리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골수, 깊은 데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는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얼굴이 우락푸르락 하면서 이 혈관이 늘잖아요. 가슴에 심박이 늘어나면서 이 얼굴 빨개진다는 건 모세혈관들이 확장됐다는 거잖아요. 깊은 데, 말초 있는데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술을 사용한다. 대신 이게 너무 독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중에는 이렇게 기운을 풀어주는 효과, 또 응급에 있는 약물을 먹을 때도 술로 먹으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 어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도 아까 주수상반하거나 이런 거 있었죠. 몸에 적취를 깨부수려고 할 때도 술로 법제를 하거나 술 먹거나 술을 여기다 뿌려서 이렇게 적셔주고 하라든지 이런 방법이 나옵니다. 이 덩어리진 것들이요. 속에서 담음이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진 거라든지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혹은 뭐 종양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할 때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가슴에 뭐 이렇게 온 같은 게 유선염이라든지 온 같은 게 생겼을 때도 그렇게 쓰는 약을 먹을 때 술로 같이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술을 먹고 혹은 술을 가진 약재를 이렇게 버무린 걸 가지고 붙여놓고 문질러줘라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그럽니다. 술을 먹으면 비위 기능을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한다. 네. 피부로 올리는 역할, 참기름을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이 주류에 있으면 탕액이나 찜질 치료를 할 수 있고 혈명이 있으면 침이나 돌로 할 수 있다. 장 위에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줄이 피부부터 피부, 혈맥, 장 위, 골수 이렇게 깊이 이렇게 병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골수까지 가는 병은 어쩔 수 없지만 장위까지 온 병들은 술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술의 효과 중에 아까 나온 것처럼 장과 위를 두텁게 해준다, 후하게 해준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술을 먹으면 위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좀 이따 다룰게요. 그 밖에도 동의보감에는 약재와 술을 함께 고아내는 거, 과실을 즙으로 내는 아까 구기자, 포도, 상심자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것도 있고, 우러는 끓여낸 물을 가지고 담는 술도 있고, 뜨겁게 볶은 약재를 바로 술에 넣어서 하는 두림주 같은 거, 엿기름이나 꿀을 사용한 술빚기도 있고, 술로 밥을 쪄서 먹으라는 뭐였더라?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요. 미술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홍주, 개고기, 사슴고기 이런 것도 나오죠. 피부 질환에 술을 뿜어주는 방법, 골절, 타박상에 술찌개미, 그 다음에 약재를 갖거나 찌를 때 술을 넣어서 하는 경우들, 풀을 쑤어서 한약을 만들 때 술로 풀을 쑤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침출주는 알코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주로 했을 때는 그럼 혈로리 영양 성분이 별로 없는데 발효주에는 영양 성분, 곡류 자체에서 우러나는 영양 성분과 균, 바이오한 그 미생물들, 프로이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들이 좀 있고요. 각종 효소들과 항산화 물질, 미네랄이 있어서 잘만 먹으면 이런 노화 방지,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성이 순해진다. 그런 거 발효를 통해서 독한 약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장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우리 장에는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옥수수 콩자루 같은 거 있죠. 요게 우리의
장의 육모 세포예요. 조직이에요. 우리 해장국집에 가서 그 먹으면 소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이라는 게 대장의 내측 측면이잖아요. 융털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먹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얘네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세균이에요. 그 유산균 같은 것들. 얘네들이 자리를 차지해 주는 거예요. 유산균들이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요. 얘네들이 잘 살아 있으면 이 우리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얘가 우리가 못 먹는 음식들을 먹어서 영양 성분으로 흡수하게 도와줘요. 얘네가 분해해서. 예를 들면은 올리고당 같은 건 우리가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얘는 너무 다당이어서 분해되지 않고 그냥 장으로 와요. 근데 얘네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먹고 튼튼해지는 것이 되죠. 그리고 얘네가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나쁜 균들이 잘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들을 잘 갖추는 것들이 면역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애들로 가득 찬다 그러면 나쁜 균들이 생기고 여기에서 점막도 많이 상하고 점막 상한 곳으로 나쁜 것들이 잘 들어오기도 하고 영양 흡수도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장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내 균들이 좋게 형성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발효주가 도와준다. 술은 역시 좋은 것이요. 우리 술이 좋은 것이다. 우리 유익균은 우리 인간보다 많아요. 이 정상균주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만 건강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아까 점액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장을 보면 장에 수많은 뭐 근육층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요 끝에 요 부분이 점액층이에요. 우리 물고기 같은 거 장어 가서 맞으면 딱 잡으면 얘가 삐 빠져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런 점액질, 뮤코사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우리 내부의 장도 그걸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게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다치죠. 위가 산을 담고 있어요. 염산을 담고 있다고 우리 위가. 근데 얘가 타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저 코팅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저 코팅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게 이제 미생물이라는 거죠. 특히 장에서.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좀 안 되고요. 쌀에는 비타민 B 계통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죠. 특히 쌀 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타민 B가 부족하면요 에너지 힘을 내는데 그리고 또 간 기능의 해독을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없으면은 부족하죠. 그래서 쌀을 먹어주면서 비타민 B 계통들이 많이 공급이 되면 간에 좋다. 술이 간에 좋다라는 얘기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오래 발효된 것에는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뭐예요? 암을 예방하는 효과들이 있는 거죠. 변질되지 않도록 저온에서 오래 숙성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곡류를 사용해서도 여러 가지 약재를 겁제하기도 합니다. 이게 독성이 강한 센 약들은 쌀뜨물에다 이렇게 좀 담궈두면 그 정유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좀 순해지는 그런 약재, 천금 같은 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한약 추출물로 식혜를 만들어 먹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송절이 뭐냐면 소나무 뿌리, 왜 이렇게 공사장에 이렇게 나무가 흩어져가지고 뿌리가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잘라다가 이렇게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끓여 먹으면 그냥 흡수될 것 같은데 그거를 식혜를 끓인 물로 식혜를 담아 만들면 우리 몸에 좀 더 깊이 잘 들어간다. 술을 담궈 먹어도 좋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간에 부담이 안 되면서 한약을 잘 복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혼양주법 과주 배워보셨나요? 해보셨나요? 과주는 여름을 넘기는 술라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이제 쌀술에 소주를 붓죠. 그리고 한 달 반 뭐 이렇게 2달 이렇게 숙성이 되면 그 소주의 독함이 사라져요. 소주는 먹으면 이러잖아, 써 하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게 순하대.
그러면서 이상하게 과일 향 같은 걸 넣지 않았는데 향이 그런 향이 나. 아주 이 발효가 되면서 술이 숙성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소주 증류해 보셨죠? 그 소주꼬리 이런 걸로. 그래서 증류돼서 나온 거 바로 먹나요? 바로 먹으면 되게 맛이 없어요. 엄청 쓰기만 하고. 얘를 숙성해야 돼요. 항아리 같은 데 두고 몇 달이고 1년이고 숙성을 하고 나서 먹어야 좀 제대로 된 소주 향이 나요. 그러니까 알코올도 물이랑 이게 좀 이렇게 혼화돼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이런 양조법을 쓰면 그걸 되게 단시간에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주가 발효된다고 할까요? 숙성이 빨리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과화주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조선조 초기에 그러니까 원나라 지배를 받았던 고려 말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병참 기지를 중심으로 소주가 만들어졌죠. 뭐 안동 소주, 뭐 제주도에 뭐 오메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소리술 뭐 이런 거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술이 맑고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막 먹는단 말이죠.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죽었어. 잘 적응을 못하는 거죠, 이 독한 술에. 뭐 만드는 방법도 좀 뭐 변변치 않았을 수도 있고 너무 고도수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소가 많이 올라왔대요. 이런 술은 금지시켜야 됩니다, 임금님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방법이 그러면 얘랑 일반 발효주랑 같이 섞어서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독하지 않으면서 도수는 높아서 여름을 잘 넘길 수도 있고 상하지도 않고 그런 좋은 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소주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선시대 발명품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단방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침출하기도 하고 쌀 누룩과 함께 발효해도 좋다. 네. 술은 어떻게 하면 잘 깰까요? 뭘 먹으면 잘 깨나요, 술이? 술을 뭐 어떻게 하면 잘 깨나요? 청주 같은 가벼운 술은 땀을 내거나 소변을 잘 보게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 기능을 많이 회복시키면 좋고요. 소주 같은 심한 것들은 오히려 토하거나 설사시켜 버리고 나면 편해지죠. 동의보험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술 먹고 난 다음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찬물을 많이 먹지 말라. 그 몸이 약해졌을 때 몸에 한기를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양치질이나 소금 가글을 꼭 해라 이렇게 권합니다. 단백질 섭취하는 그런 거 좋죠. 예. 청주 해독할 때 자극적이지 않게 땀으로 내는 게 이제 파, 마늘, 고춧가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화가 잘 되도록 탄수화물이 공급되면 간이 역할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데 수월하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뭐 국밥, 죽, 모주 이런 게 속을 좀 달래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백질, 아미노산이 많이 있는 해산물, 조개탕 이런 거 먹으면 해장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이게 다인가? 내가 준비한 게? 헛개나무가 꽤 효과가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에 효과가 있고요. 귤피, 진피, 귤껍질 차는 위장을 좀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위장에도 도움이 되고 술을 깬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처방 중에 대금음자라는 게 있어요. 평이산이라고 하는 우리 약 중에 요 귤피 같은 게 좀 더 증량시켜서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요. 위장이 좀 편안해지면 해독이 잘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문헌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칡이 있어요. 근데 칡 자체보다도 칡꽃을 말리는 거, 네. 그걸 갈화라고 하고요. 팥꽃을 어디서 저는 구해본 적이 없는데 약으로 써본 적도 별로 없는데 소두화나 이 팥갈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만드는 약 중에 신선불취단 이런 게 있어요. 신선처럼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만배불취단 이런 게 있어요. 만잔을 마셔도 안 취한다. 그런 그런 약이 있어요. 좀 뻥이 심하죠. 네. 그런 거를 만들어서 술 이제 깰 때, 해독할 때 먹으면 좋다. 예, 이런 거 파는 한의원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의원에서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사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사가더라고. 그러면서 좀 안 팔린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이런 약 만들지 말고 술 먹으면 미쳐버리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약을 좀 막 만들어 달라.
술 끊게 나는 술 좀 먹지 마. 다시는 술 먹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약 없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술 취해 좋은 게 제 경험은 센 쌀을 불려가지고 그걸 갈아서 그 국물을 마시니까 아주 좋다. 생쌀이요? 생쌀 국물.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머니가 네. 처방을 해주시고 그 아마 그런 게 해독 작용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쌀뜨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게 이제 미세한 그런 입자들이 흡착해줘요, 나쁜 것들을. 그리고 같이 또 쌀이니까 속에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의 고민이기도 했는데 이게 약이냐 술이냐? 약재가 많이 들어가면 누룩도 많이 들어가서 좀 쌀술만의 그 고유한 향기 이런 건 좀 기대하기 어려워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발효되기도 어렵고 아까 그 고본주 같은 거 만들어서 드셔보셨지만 이거는 술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진한 약 같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렇다고 소주, 침출주 그런 뭐 맑긴 하지만 너무 독하거나 약성이 강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드는 음용하기 좋은 술로 뭐 만드는 신선주 같은 거는 사실 약재가 조금 들어가서 향만 입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먹기가 좋은 술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런 술도 한번 만들어 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머리가 검해진다는데 입맛이 좋아지고 살아난다는데 아까 그 장 위를 튼튼하게 한다고 했을 때요 어르신들이요 나이가 드시면 양기가 떨어지세요. 기운이 없어. 장도 잘 안 움직여. 무기력해. 술이 약간씩 그걸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입맛도 늘려주고 속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반주 정도를 먹을 수 있으면 좋다. 그게 이제 이 사람에게 활력을 좀 높여주기도 하고 소화 흡수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 자체가 영양 성분도 있어서 또 미생물도 있어서 효소도 있어서 우리 몸에 되게 좋은 건강식이 될 수 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즐겨 먹으면 안 되겠다. 좋은 술 문화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하기에는 집집마다 빚어먹는 가양주 문화. 네. 집집마다 김치 담궈 먹듯이 너 이 김치 담았니? 너 이거 한번 먹어봐. 너도 하나 줘보렴. 이렇게 나눠 먹는. 너 그거 잘 빚잖아. 너는 형은주 잘 빚으니까 해서 나는 이거 다른 술 줄게. 이거 이화주랑 바꿔 먹자. 뭐 이런 문화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 반주하는 문화. 조금씩 포금하지 않고 술도 너무 소주 이런 게 보통 말고 좀 낮은 도수. 첨가물이 없고 마셔도 건강에 해치지 않는 그런 거. 제가 전주에서 이게 술 처음 배우고 그랬을 때 제가 술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잘 안 하는데 저희 이제 회원들끼리 모여서 그동안 만든 거 갖고 와가지고 나눠 먹는 날이 있었어요. 여기 그 생활관 잡아가지고 막 마시는 거죠. 근데 저는 마셔보니 이 술이 머리가 안 아프네 생각보다 숙성이 잘 돼서 그런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늦게까지 막 얘기하고 막 술 마시고 그랬죠. 참 우리 술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에 살짝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기서 끓여주는 이제 콩나물 국을 먹으려고 이제 나와서 이제 숟가락을 뜨는데 숟가락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지? 젓가락이 약간 안 잡히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정신 멀쩡하니까 내가 취한지 몰랐죠. 엄청 취했던 거예요. 출근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바로 차를 세우고 저 오늘 출근 좀 늦게 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술의 강점이구나. 취하는지 모르게 취했고 즐겁게 재밌게 기분 나쁘지 않게 놀고 그랬는데 숙취도 없고 뭐 기분도 좋았고 할 말 다 하고 살고 제가 술 마시면 약간 할 말을 막 다 하고 살고 그런 느낌이 좋잖아요. 정신 건강에 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좋은 술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끼리 또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좋은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네. 앞에 그 슬라이드에 뭔가 용어가 잘 모르는 용어가 하나 예.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좀 넘겨. 용어요? 네. 열심히 썼는데.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용어가 있었어요. 이제 설명을 안 했나 봐요. 뭔가. 아니 그렇게 많이 가진 않은 것 그래요? 같은데 뒤에서 한 4-5페이지 정도 돼요. 글쎄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없죠. 안 보이네요. 예, 나중에.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 쑥이요. 쑥!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뱉던 데서 다시 연한 쑥이 올라오는데 그거 먹어도 되나요? 네. 네. 술 먹을 때는 좀 오래된 쑥도 괜찮습니다. 별로 오래된 게 아니고 연한 거. 걸 비고 나면 거기서 새로 음. 쑥이 돋아나거든. 그 웅쑥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가을에 먹어도 오히려 너무 쓰지 않아서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예. 좋아요. 예. 연한 것들이 술로 쓰기에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 술을 우리는 술을 빚는다고 표현을 예.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맥주 만들어 드신다고 예. 했는데 맥주는 뭐라고 해요? 맥주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그것도 이제 그 영어로는 네. 브루잉이라고 하죠. 브루잉. 브루한다. 왜 그 콜드 브루 커피를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약간 이제 끓는 모양 같은 것들, 발효되는 모양들을 가지고 브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글쎄요. 그런 표현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 문화에 있어서 그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맥주랑은 좀 다른 게 네. 우린 이걸 쌀을 가지고 하잖아요. 쌀을 할 때 누룩이 들어가면 네. 누룩에서 이제 이 아밀라제 효소도 있고 효모 곰팡이들의 효모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당화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이 효모가 먹어가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죠. 네. 당화도 일어나면서 근데 이제 맥주는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당화액을 만들어 메가를 잘 우려내서 당액을 만들죠. 그럼 거기를 팔팔 끓이면서 이제 홉을 넣어서 이제 가미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식혀서 그 다음에 효모를 넣는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게 복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이게 구분해서 당화 과정과 발효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걸 빚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죠? 침출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맥주는 우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네. 그런데 더 제가 얼핏 듣기에 맥주를 저는 안 해가지고 맥주가 더 하기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우리 술을 버리고 맥주를 아니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맥주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시기보다. 네. 그냥 쉽죠? 꺼내 내실 대로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그냥 뭐랄까 너무 예상한 대로 예상한 맛이 나와요. 근데 이 우리 전통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상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우연의 효과도 꽤 많이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고 우리 술은 다른 데서 따라가지 못하는 게 그런 거죠. 향. 예, 그건 뭐 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낼 수 있는 향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다양한 미생물에 의한 발효, 다양한 아미노산에 의한 발효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향이 나오죠. 제가 동의보감과 네. 관련한 그런 질문인데요. 네, 이제 그 한의학을 공부하신 분으로 저런 레시피들을 쭉 보면 이제 저도 저런 고식물원들을 봤는데 그런 약재들이 실제로 그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 대한민국가 1번이고 두 번째 제가 어려웠던 건
약재 찾기가 저희들한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 너무 가벼운 약재 찾기? 약재가 너무 어려워. 이게 아, 약재 성효과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머리로도 뭐 하우스나 이런 정도는 알겠는데 막 어려운 약재들 있잖아요. 네. 사람들 있고. 네. 그걸 어디서 그 경동시장 뭐 홈페이지를 가봐도 없고 막 없더라고요. 한국에는 없는 약재들이 뭐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뭐 한국에 없는 약재들이 참 많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은 못 구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해보려고 누룩 같은 거 해보려고 네. 했는데 없더라고요. 한국 시장에 인터넷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약재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거 있긴 하지만 구할 수 있고 좀 비싼 돈 주면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약성 면에서 중국계 우수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구기자 같은 거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청양에 구기자 요만한 게 있는데 중국산 구기자 이따만하게 되게 굵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보약으로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려고 하면 이렇게 두툼하고 그 충족된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국산이 좋긴 하지만 그거를 잘 안 써요. 보약으로 써야 할 때는 중국산 고구자를 쓰는 거죠. 우슬도 우리나라 우슬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 구하기가 어렵고 왜냐면 그걸 이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잘 그러니까 안 해요. 국산 우슬이 잘 안 구하고 근데 중국에서 이제 잘 재배하는 회 우슬, 그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그 우슬은 굉장히 굵고요. 그러니까 성능도 좋아요.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 약재요? 약재 뭐 인터넷 경정시장 이런 데들도 있고요. 제가 네. 경동시장 같은 데 가보니까 없는 약재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꽤 있을 겁니다. 예. 예, 꽤 구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뭐 인터넷으로 쓰라고 하고. 근데 한의원에서는 이제 제약회사 통한 약재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일반 그냥 농산물처럼 거래되는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런 데 가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재들은 뭐 구하기 어렵지 않고. 근데 저는 이제 약재를 어려운 약재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리고 막 아무거나 다 예술에 담궈놓기보다는 이렇게 연년익수에 도움이 되는 뭐 천문동, 맹문동, 뭐 구기자, 하소 이런 계통들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예, 우리 술에 맞다, 우리 신체에 잘 맞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더덕, 인삼주 같은 것들을 막 담궈놓고 먹는 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더덕이 이제 뭐 약간 보온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산에서 캔 산더덕 이거 굉장히 양기가 세거든요. 뭐 그거 먹고 막 잠을 뭐 며칠 못 잤다 이런 표현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한 거예요. 잘못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요새사람들 불면증도 있고 몸이 이렇게 잘 못 자고 하면서 이제 진액들이 마르고 건조해지기 쉬운 타입인데 진액들을 채워주고 열을 식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양기만 북돋는 어떤 그런 문화는 옛날식이다. 별로 좋지 않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저기 뭐죠? 땅비수리, 야광문. 뭐 이거 TV에도 막 나와. 막 젊은 연예인들 막 술로 막 담궈 먹어. 막 나 혼자 산다 막 이런 데서. 그게 그 이쪽에 이제 뭐 발기부전, 뭐 양기를 막 북돋는 뭐 그런 쪽으로 막 쓰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먹어야 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극화해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근데 그 많이들 담그세요. 그리고 되게 많이 팔아요.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많이들 재배도 많이 하고요. 네. 해는 파는 거. 향은 좋습니다. 네. 아무튼 선생님이 전주 내려와서 남원에 근무하시면서 네. 여기서 예전에 이제 술 배우셔서 제가 왜 선생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2012년도 여기 와서 강의 같은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네. 저는 이 동네에 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아무튼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